안녕하세요. 손홍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면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면제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만약에 먹게 되는 경우에는 수면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먹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면제를 거칠게 분류를 하자면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소위 수면제라고 알고 있는 약물들이 있고, 항불안제, 안정제이면서 수면제 용도로 쓰이는 것들, 항우울제 성분을 가지면서 수면제 용도로 쓰이는 것들, 또 멜라토닌 제제들,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트 약물이라고 불리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성분으로는 비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수면제인데요. 영문 이름에 그 철자에 Z자가 다 들어가 있어서 보통 제트 약물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불리는 약물들입니다. 이건 방송에도 나오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졸피뎀이라든지 혹은 조피스타 이런 약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약들의 주된 효과는 말 그대로 잠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이제 잠이 든 이후로는 사실은 이 약들이 하는 작용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후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면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고 이것의 주된 효과는 정말 잠이 오게 하는 것, 잠에 빠져들게 하는 것, 거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약들의 부작용들은 졸림, 어지럼증, 어지러워서 또 넘어지게 될 위험성이 올라가는 것, 단기 기억 상실이라든지 수면 이상 행동, 특히 졸피뎀, 스텔록스라 불리는 이 약이 수면 이상 행동이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이런 약들은 오랜 기간 동안 복용하게 될 경우에는 의존성이나 내성, 반동성 불면증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비교적 어떤 뒤에 말씀드린 약물들에 비해서 의존성이라든지 내성이 적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이런 위험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위 안정제라고 알고 있는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입니다. 이런 약들은 사실은 이제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주된 효과인데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에 더해서 진정작용, 졸리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어서 수면제로 흔하게 쓰이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종류의 약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 주된 효과이지만 잠이 오도록 하고 또 이 중에서도 일부는 오랜 기간 동안 그 효과가 지속되는 그런 약이 있는데요. 여기서 적은 약 목록에서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좀 길게 작용하는 약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면을 깨지 않고 좀 유지시켜주는 데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런 약들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는 그런 깊은 아주 질이 좋은 그런 잠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깊은 수면 단계, 가장 깊은 수면은 줄여버리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안정제 종류의 약들이 가지는 부작용은 앞선 수면제와 비슷하면서도 또 호흡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도 있다는 것이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약들은 오랜 기간 먹었을 경우에 내성, 의존성, 또 금단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하고 반드시 적정 용량을 짧은 기간 동안 먹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항우울제로 분류가 되는 약인데 항우울제를 쓰이다가 이 약이 가진 어떤 부가적인 효과가 졸음이 오도록 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는 수면제로 사용되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트라조돈 같은 약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독세핀이라든지 아니면 사망계 항우울제로 분류되는 항우울제 그리고 멀타자핀 성분의 레메론과 같은 약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약들이 보통 수면제 용도로 쓰일 때에는 보통 우울증에서 쓰는 그런 약의 용량보다는 적은 용량에서 사용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적은 용량에서 잠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더 크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항우울제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들을 말씀드리는 거여서 일관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 보자면 잠이 오도록 하는 것도 수면을 유지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항우울제는 앞선 안정제와는 다르게 깊은 수면 단계를 증가시키는 그런 작용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들이 가지는 부작용은 역시 졸리고 어지럽고, 특히 이제 멀타자핀이라는 성분의 약은 약을 먹을 초기 한 며칠 정도는 다음날 아침에 마치 이제 숙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처럼 멍하고 졸리고 이런 행오버 같은 그런 증상이 특징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만개 항우울제로 분류되는 약들은 입마름이라든지 변비 같은 그런 부작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멜라토닌 제제입니다. 멜라토닌이라는 것은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어떤 호르몬입니다. 잠이 드는 신호와도 관련되고 하루의 어떤 수면과 관련된 일축의 리듬에 관여하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이것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우리 뇌에서 분비가 되고 작동하는 거에 가장 유사한 형태로 나온 게 소위 이제 서방형 멜라토닌 제제이고요. 그 밖에도 몇 가지 멜라토닌 제제들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잠이 확 빠져들게 하고 수면을 유지시켜주고 이런 효과도 일부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확연한 내가 느낄 정도의 그런 효과보다는 수면 리듬을 개선시켜 나가는데 사실은 주된 효과를 가지는 그런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가 흔하게 먹게 되는 수면제의 종류들을 그 약의 성분별로 각각이 가지는 특징,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수면제들이 각각의 효과 또 특성, 부작용에 따라서 알고 먹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진 수면의 문제가 어떤지 나의 상황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나의 어떤 수면의 상황과 문제가 가지는 어떤 필요에 따른 그런 수면제 복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